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시험 범위 마지막 파트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알려줄게요. 단답형 2문제, 객관식 24문제 이렇게 냈어요. 근데 단답형이라는 거는 서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썼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우리 배운 개념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 생각나는 개념 뭐 있어요? 뭐 예전에 뭐 공자라는 개념을 예시로 배웠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쓰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개념 또는 뭐 한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배운 내용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이다 라는 서술형 어미로 끝나는 또는 문장으로 답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답형 문제 2개, 객관식 문제 24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별로 몇 문제 냈냐면 무의자연, 우리 도교 배웠잖아요. 5문제 냈고 한국 사상에서는 3문제, 사회사상 2문제, 국가 9문제, 시민 3문제, 민주주의 4문제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시민 여기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비교하는 거고 국가는 왜 문제가 많냐? 홉스로크, 루소, 사회계약론 학자들 문제 될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낸 겁니다. 막 엄청나게 많이 어렵지는 않게 내려고 했어요. 근데 또 내용 자체가 좀 많고 내용 자체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해야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민불복종 갑시다. 이 3명의 학자들을 알면 되는데요. 여러분 데이비드 소로 들어봤을까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면 여기 잘 안 보이네. 하여튼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람 이제 미국 사람이고요.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뭐 법과대학 나와서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살던 옛날 동네 시골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통나무로 집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산속에서 2년 2개월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집에서 살면서 쓴 책이 월든이라는 책이에요. 왜 이름이 월든이냐면 사람이 매사추세츠주의 콘코드라는 지역에 들어간 거거든요. 자, 여기 미국 중에서 여기 서쪽에 콘코드, 여기에 호수 많죠. 이 중에 한 호수가 월든이에요. 이 월든이라는 호수 앞에다가 집을 지어서 이제 살면서 쓴 책을 월든이라고 지은 겁니다. 여기 월든 호수 있네요. 여기. 자,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오두막 짓고 살았을까? 이 사람은 이제 신중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삶에 대한 본질적인 사실만을 직면하기 위해서, 죽는 순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살았다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삶은 정말로 소중한 거니까 한번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집중해 보았다. 그래서 19세기잖아요. 19세기거든요.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이때 자본주의가 이제 훨씬 많이 이제 퍼져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보았을 때 이웃들은 삶이 아니라 노동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노동보다도 삶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런 집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시민불복종과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멕시코 전쟁, 미국이랑 멕시코랑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이 거의 침략을 한 거죠. 멕시코 땅 뺏으려고. 그리고 전쟁 이후에 실제로 멕시코 땅을 뺏었어요. 그래서 멕시코 전쟁 하려고 하니까 세금을 내라고 했겠죠. 인두세라는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인간의 머리에 따라서 내는 세금. 그냥 자기가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면, 이 미국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무조건 멕시코 전쟁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멕시코 전쟁의 소로는 찬성을 하지 않았고, 당시 미국에는 아직 노예제도가 철폐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노예제를 유지하는 데에도 이 인두세가 사용될 거라는 걸 소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책인 거잖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제도, 법인 거고. 그래서 이거에 거부하기 위해서 나는 세금 안 냅니다. 세금을 안 내고 버틴 거죠. 즉 뭐를 위반한 거예요? 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하루 이제 구치소에 있었던 거죠. 그런 경험 이후로 시민 불복종 운동을 더 활발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시민 불복종이라는 또 다른 책을 쓰면서 이런 사상을 널리 퍼뜨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시민 불복종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나 봅시다.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양심이다. 우리는 국민이기보다 먼저 인간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불의의 하수인이 될 상황이라면 그 법을 위반해야 된다. 불의한 일을 하는 것보다 법을 위반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양심에 어긋나는 법과 정책에 대한 불복종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시민 불복종은 일단 공통점이 뭐에 불복종하는 거냐? 법과 정책에 불복종, 법에 반하는 행위, 하버마스도 법과 정책에 대한 불복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법을 다 따르면서 나는 뭐 안 할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수능 포기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입시 제도에 반감을 가지면서 나는 이런 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 라면서 수능을 포기했어요. 이게 정책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정책이랑 법이 강제하고 있지 않잖아요. 강제나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수능을 반대했던, 수능에 응시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불복종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시민 불복종의 공통점은 법과 정책을 위반하는 거, 위반하고 거기에 꼭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 거, 불복종.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로는 양심에 어긋나는 법에 불복종한다고 했어요. 그럼 체크. 양심이랑 정의가 우선인가요? 법이 우선인가요? 양심과 정의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또 알아봐야 되는 게 부정의한 법은 즉시 거부해야 된다. 그럼 즉시 거부하지 나중에 거부하나요? 이 나중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롤스랑 비교가 되지만 나중에 거부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법이 일단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개선하려고 뭐 공청회에 참여하거나 뭐 시민, 뭐 국민청원을 올리거나 뭐 국민신문고에 뭐 시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 뒤에도 개선되려는 기미가 안 보이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어쩔 수 없이 불복종을 해야 된다는 게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소로는 이런 노력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일단 이 법이 말도 안 돼 싶으면 뭐 법을 개선하려는 노력하지 말고 바로 거부하면 된다 이거예요. 나는 노예제도 싫어. 나는 멕시코 전쟁 싫어. 세금 안 낼래. 바로 이렇게 행동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최후의 수단은 아닌 거죠. 바로 최초의 수단으로 활용해도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롤스 봅시다. 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롤스는 소로의 시민 불복종을 가져오긴 하는데 다른 점도 꽤 많아요. 나는 우선 시민 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그래서 목적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로는 양심에 어긋나는 법이었잖아요. 롤스는 양심이 기준이 아니라 공공의 정의관이라는 것이 불복종하는 기준입니다. 공공의 정의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정의의 두 원칙이라고 아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원초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정의의 두 원칙에 합의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원칙에 따르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을 공공의 정의관이라고 해요. 이거에 어긋나는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한 불복종을 이 롤스가 바라보는 시민 불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시민이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정의로운 사회 이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생윤에서 나오고요. 이것만 알면 돼요.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시민은 저항권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민주주의, 지금 뭐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면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인정을 해. 근데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법에 대한 불복종만 하고 싶어. 이럴 경우에 롤스가 말하는 시민 불복종에 해당되는 거예요.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뭐가 되는 걸까요? 그건 시민 혁명이 되는 겁니다.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체제 변혁 운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체제를 아예 갈아엎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정당화 근거는 뭘까요? 양심일까요? 종교적 신념일까요? 다수의 정의관일까요? 다수의 정의관입니다. 다수의 정의관이란 공공의 정의관, 이거 있죠. 공공의 정의관이 정의롭고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따랐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이 정당화 근거라는 건 데이비드 소로의 입장인 거죠. 자, 그러면 체크해 봅시다. 시민 불복종은 체제 변혁을 위한 것인가요? 그건 아니었죠. 양심적 신념의 표현인가요? 여러분, 정당화 근거는 양심과 종교적 신념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정당할 수 있는 근거는 신념이 아니에요. 양심이 아니에요. 다만 양심적 신념이 표현된 거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양심적 신념이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이런 신념이 표현된 것이기는 해요. 자,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맨 위에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인 행위이긴 해요. 양심이 표현된 겁니다. 그런데 정당화 근거는 아니에요. 정당화 근거는 뭐예요? 다수의 정의관에 따른 행위라는 거죠. 양심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래서 롤스가 소로를 비판하는 게 그거예요. 양심은 주관적이고요. 사람마다 양심이 달라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을 정당화 근거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양심에 따랐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이다, 이렇게 정당하다 주장을 할 텐데, 그러면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 그 사람들의 말을 다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들을 다 인정할 수 없고, 그럼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소로를. 시민 불복종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롤스가 이런 인용문이 있는데 이거 각각의 의미가 뭔지 볼 거예요. 시민 불복종은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말은 시민 불복종이 어떤 행위를 특성으로 한다는 걸까요? 법의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위법적인 거예요? 위법하다는 거예요.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의 불복종을 나타낸다. 이거는 이제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법을 충실히 따른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법의 바깥에 있어서 법에 위반된다고 했으면서 법의 한계 안에서 있다. 이거는 이제 처벌을 감수한다는 거. 그리고 비폭력적으로 시민불복종 운동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이 모든 법체계를, 즉 모든 체제를 부정하고 변혁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법들은 인정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보았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병역법 제5조 8조 5항인가 거기에 있는 어떤 조항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 하나에 대해서 불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하는 거예요. 군대 가지 않아요. 위법행위를 한 거죠. 근데 나머지 법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법들에 뭐 있는데요.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뭐 처벌해도 된다라는 조항은 합헌이라고 했잖아요. 이 법은 인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고, 뭐 폭력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죠. 그런 법률은 인정하기 때문에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용문의 의미가 이거예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소로랑 롤스 비교해 볼게요. 최후의 수단,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는 입장. 소로는 어떻게 봐요? 아니죠. 그냥 바로 최초의 수단으로 활용해도 됩니다. 롤스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위에서는 안 썼어요. 그냥 이 밑에서 소로랑 비교하면서 보라고. 롤스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했어야 됐어요. 병역 거부자들도 병역 거부자들도 다른 시민단체랑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이런 법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법원에다가 얘기하고 뭐 정치적으로 시위도 하고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군대를 가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시민불복종을 한 거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무엇이었죠? 소로는 양심에 어긋나는 법, 롤스는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법이 아니고 공공의 정의관이죠. 공공의 정의관에 어긋나는 법 또는 정책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정의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하버마스 볼 거예요. 그 전에 예시를 좀 볼까요? 시민불복종 예시들. 원전 반대 시위.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린피스 활동가들인데 2015년에 울산 신고리 원전 거기 앞에 가서 이제 원전 그만 지어라 이렇게 이 팜플렛 현수막을 들고서 시위를 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 시민불복종에 해당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가 입장에서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시민불복종이냐 아니냐가 달라지는데 소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양심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원전을 짓는 게 우리 지구에 안 좋고 미래 세대에 안 좋으니까 그건 내 양심에 따를 때 옳지 않은 법이다.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테니까 그럼 맞고 즉시 거부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뭐 이 사람들이 예전에 무슨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뭐 처음으로 이런 불복종을 하는 건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건지 상관없이 그건 괜찮아요. 그리고 소로는 나중에 보겠지만 폭력도 인정하고 처벌 감수 안 해도 되고 공개적으로 불복종 운동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럼 소로 입장에서 볼 때 이 그린피스 활동가들의 활동은 완전히 시민불복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롤스 입장에서 봅시다. 자,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거 맞고요. 신고리 원전을 만들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공공적이죠. 그래서 뉴스 기사에다 나오고 시민들이 다 볼 수 있었죠. 비폭력적이죠. 현수막을 들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고 누굴 때리지 않았으니까 양심적이고요. 법에 반하는 행위 맞습니다. 뭐 거기 사유재산제 침입했다 이런 거 법에 반한다고 할 수 있고 집시법을 위반했는지는 나올 텐데 봅시다. 여기 나왔네요. 대법 집시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이 법은 위반했네요. 법은 위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 위반하는 행위인 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정당한 근거는 뭘까요?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냐. 공공의 정의관, 이거는 입장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저렴하게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하는 것인데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를 것 같아요. 다수의 정의관에 따르고 있는지 그거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거 봅시다. 위법 행위 맞고요. 처벌을 감수하고 있고 비폭력적이다. 한번 볼게요. 처벌을 감수하고 있는지. 그래서 2017년에 대법원까지 갔나 보네요. 3심까지 갔나 보네. 대법원까지 가서 받았어요. 집시법 위반. 그래서 벌금을 냈고 공동주거 침입 협의는 이제 무죄를 받았다. 그럼 벌금 100만 원을 내셨겠죠? 그러면 처벌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하고 있느냐 이것만 이제 확실해지면 이분들의 행위는 시민불복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버마스 볼게요. 시민불복종은 정당성과 합법성 사이에 위치해야만 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